유능하고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HOXY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에이. 그게 언제적 군대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가! 아, 진짜 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5일 남았어요. 진짜 이렇게 또 한 살씩 사이좋게 저희가 먹게 됐어요. 마흔이 되시나요? 70이 되시나요? 아, 두 분 다 네. 앞자리가 바뀌는구나. 그렇군요. 아 여러분 2022년 새해 소원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슬리피 씨한테 밥을 한번 얻어먹어 보는 게 소원입니다. 아, 사드리지요. 네. 저도 슬리피 오빠한테 생일 선물 받아보는 거. 아유, 사드리지요. 제가 이제 국방TV 행군기 MC로서 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올해 겨울이 또 유난히 빨리 시작됐고 또 유난히 춥잖아요. 네. 지금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은 와우. 우리 국군 장병들이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하는 소원이죠. 아, 이게 진짜 소원이에요? 예. 밥 안 사도 되겠네. 아, 맞네. 안 먹어요. 아, 뭐 물론 저도 잔악기나 장병들 걱정뿐입니다. 우리 장병들 내년에도 동기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훈련도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또 안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병 여러분들이 있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도 행군기 힘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부사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죠? 오늘은요. 땡땡의 진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행군기의 진심이고요. 네. 요즘에는 개그에도 진심이고요. 그래요? 정말요? 한번 보시죠. 준비했어, 배꼽 준비했어. 제가 최근에 본 지옥 넷플릭스 지옥에 유아인 선배님의 연기를 한번. 오, 진짜? 와. 저 양아치 아닙니다. 양아치 아니에요? 양아치 맞네. 양아치네. 뭐야 이게. 자, 연애할 때는 나의 연인에게 진심이어야 하는데 없네요. 오늘 고민 장병의 여자친구는 다른 것에 진심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빨리 들어볼까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여신과 사귀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죠.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SNS 사진 명소로 유명한 공원에서 그녀가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네. 그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 인연을 쭉 이어가게 된 겁니다. 연이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일주일 전. 수민 여신님 뭐 하고 있어요? 나 지금 SNS에 올릴 사진 셀렉하고 있어. 아, 그래? 내가 도와줄까? 그럴래? 끼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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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똑. 뭐가 나? 이거 다 똑같은 사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완전 다르잖아. 자기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고를게. 그래, 그런 건 내가 전문이니까. 아, 그나저나 내일 휴가 때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1시간 뒤. 수민 많이 바빠? 유유. SNS 댓글에는 댓글 달면서 왜 나한테는 답장 안 해줘? 유유. 미안. 팔로워들 관리 좀 하느라.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이잖아. 열심히 팔로워들 모아야지. 미안. 아까 오빠 뭐라 그랬지? 휴가 때 어디 가고 싶냐고. 휴가 때. 안 그래도 내가 핫스팟 리스트 쫙 뽑아놨지. 나만 따라와. 역시 울뚜민 여신님 최고. 그럼 내일 봐. 휴가 당일. 와, 여길 들어오려고 2시간이나 기다릴 줄이야. 너무 배고프다. 우리 다음부터는 줄 너무 긴데 가지 말자. 무슨 소리야. 핫플레이스는 무조건 가서 인증샷 올려줘야지. 땡!
아니 사진부터 찍어야지. 자기야 이번엔 나 좀 찍어줘. 아 그럴까? 알겠어. 이제 먹을까? 아니 왜 이렇게 급해? 자기야 지금 이게 뭐야? 비율 다 이상하게 나왔잖아. 다시 진짜? 찍어줘. 여기 보니까 이 창밖에서 찍으면은 좀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을 테니까 밖에서 좀 찍어줘. 나 너무 배고픈데. 다음에 예쁘게 찍어주면 안 될까? 일단은 지금 먹자. 응? 야 진짜 그거 하나 못 해줘? 너무하네. 그래 됐어. 그냥 밥이나 먹자. 아 근데 요새 좋아요 수는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나도 그래. 나도. 수민아, 우리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안 보기 어때? 네가 맨날 휴대폰만 보니까 우리가 대화할 시간도 잘 없는 것 같아. 알겠어. 여기 딱 내려놓을게. 이제 밥 먹자. 잠시만. 저 DM 온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렇게 예쁜 분이 왜 솔로세요? 이거 남자가 보낸 메시지 아니야? 뭐야? 이 계정은 못 보던 계정인데? 아 그거 그냥 하나 더 만들었어. 데일리 책장 보여주는 계정이야. 요즘 뭐 서브 계정들 다 하나씩 만들잖아. 어디 한번 봐봐. 이거 댓글이 다 남자네?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이 굳이 연애하는데 티를 낼 필요는 없잖아. 그럼 팔로워 줄어든단 말이야. 자기야, 나 진짜 다른 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SNS로 다른 남자랑 메시지랑 댓글 주고받고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자기야 이렇게 해야 내 계정이 더 유명해질 수 있다고. 나 SNS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커리어가 될 수도 있다니까. 자기가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 냥. 처음에는 SNS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자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저희 데이트도 전부 SNS 업로드용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게다가 다른 이성과 연락까지 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저보다는 SNS가 먼저인 것 같은 여자친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하하, 이거 여자친구가 SNS에 진심인 거를 넘어서 이게 중독 수준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SNS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하거든요. 꼰대 형님은 하는데. 맞아요. 맞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많구나. 예. 이렇게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나름 또 재미가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도 사실 SNS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유, 여기는 아유, 네.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 하고 연구하고 네. 다른 사람들 것도 다 들어가서 나 언팔했나 다 확인하고 와우. 굉장히 바빠요. 시간대 체크하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남들 일상을 보지만 제 일상을 알리지 않는 그런 프로 눈팅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눈팅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려면 SNS는 이제 계정은 있어야 근황도 물어보고 좀 대화가 가능해서. 아, 네. 그러네. 전 반대로 인별그램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인별그램 계정이 3개 있습니다. 오. 하나는 와우. 일상 계정으로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나 선후배한테 이제 제 근황 알리기 위한 계정, 그냥 일상 계정이 있고 나머지 2개는 취미생활 계정으로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서 동기부여 얻기도 하고 뭐 공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나도 시작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 재밌어요. SNS가 그렇게 재밌어요? 아니,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 일단 가장 큰 장점은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진으로 친구들의 근황도 알 수 있고 요새는 맛집도 SNS에서 검색해서 방문하세요. 꼭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더라도 내 일상을 기록하고 남긴다는 것도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내가 작년에 뭐 이런 생각을 맞아. 했었구나. 맞다, 내가 재작년에 여기 갔었는데 여기 좋았지. 막 이렇게 사진 보면서 또 추억이 다시 떠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 SNS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가끔 피곤할 때가 있긴 있어요. 이 사진 찍는 거에 엄청 집착하게 되고 이 게시물을 올릴 게 없으면 굉장히 고민이 돼요. 불안해. 어떡하지? 올릴 게 없어. 그러다가 내가 SNS 중독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나중에 저는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중독이구나. 이렇게.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SNS 중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왔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와. 자, 10가지 항목이 있죠. 쭉 보시고 해당하는 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야, 이거 저는 뭐 오. 자, 다들 체크를 해보셨죠? 네. 네. 자, 몇 개 나오셨어요? 자, 저는 없어요. 안 하니까. 에디스 안 하니까. 저는 3개 나왔어요. 3개. 네. 저는 7개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전 2개. 놀라웠어요. 3개, 7개, 2개. 전 한 개. 한 개. 개. 2개. 2개. 오. 음. 자, 일단은 다 3개 이하네요. 한 분 네. 빼고 3개 이하인데 3개 이하까지 정상이라고 합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다 정상? 다 정상. 네. 4개에서 6개까지는 SNS 중독 초기 증상이라고 초기 하고요. 증상. 자, 7개에서 10개에 해당한다면 SNS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슬비는 자기가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건 알고 네. 있었습니다.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슬리피 씨. 왜요? 그러면 우리 고민 장병분도 여자친구한테 이거를 한번 해보라고 권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고민 장병은 여자친구가 SNS를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섭섭해하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댓글 다느라 정작 네톡에는 답장을 늦게 하고 어허. 사진 찍느라 식은 밥을 먹어도 고민장병은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여자친구가 SNS 상에서 솔로인 척을 한 거. 아, 그래. 이건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상처받을 수 있어. 그쵸. 심지어 이성한테 메시지까지 받았잖아요. 음. 이거는 용서하기 좀 힘들죠. 저는 이게 직업상의 이유로 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숨긴다면 어느 정도는 좀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적어도 데이트를 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에는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SNS가 없이 온전히 우리 둘만 보내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팔로워 관리 때문에 솔로인 척했다고 하면은 누가 화가 안 나겠어요. 이거를 이해해주는 애는 없을걸요, 이 세상에. 네. 맞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안 궁금해요. 아유, 안 궁금해. 넘어갈게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미입니다. 오늘 가죽 자켓을 입고 왔거든요. 지금. 오. 오늘은 연인과 SNS에 대한 설문조사를 준비해봤는데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SNS 때문에 연인과 다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46%! 즉, 2명 중 1명은 다툰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진짜 많다. 다툼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위는 과거 연애 게시물이 그대로 있어서 아, 마이 이건 안 갓. 좋았어. 그리고 2위는 SNS를 지나치게 많이 해서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다른 이성과의 연락이었는데요 무려 약 40%의 사람들이 답했습니다. 다른 이성과의 연락은 그 누구라도 다툼의 이유가 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오히려 많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SNS 중독인 여자친구가 고민 장병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SNS 중독인 인정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갑자기 SNS를 단번에 끊는 거는 불가능해요. 금단 증상 때문에 더 싸울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하나씩 타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사진은 하루에 뭐 몇 장만 찍어주겠다. 뭐 10장이면 10장. 하루에 딱 10장만 찍어주겠다.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SNS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SNS에서 솔로인 척하면서 다른 이성들에게 연락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SNS에 커플인 것만 알린다면 다른 부분은 이해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꿈은 뭐 응원해 줄 수 있는데 솔로인 척 하는 거는 이거는 아예 안 돼, 안 돼. 안 되죠. 저는 여자친구분에게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예, 여자친구분, 고민장병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SNS를 단순히 자주 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SNS가 고민장병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예, 적어도 데이트하는 그 시간만큼은 남자친구에게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고민장병도 더 이상 여자친구의 SNS 활동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적당한 합의점과 어떤 선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진짜 멋진 말 하셨네요. 오랜만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고민장병의 마지막 질문이
이대로 만나도 괜찮을까요? 였었잖아요. 만남을 고민할 정도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는 이런 고민장병의 마음을 100%까지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남까지 고민될 정도로 힘들다는 사실을 일단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희는 무조건 고민장병분의 편입니다. 네, 행군기 연애상담소 불의한 사랑 오늘도 이만 문 닫을게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네. 아 오늘 또 인권송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굳이 꼰대이 형님 버전으로 불러주신다고. 어려울 텐데. 네. 꼰대이 형님 친하신가 봐요. 아 그래도 친분이 좀 있죠. 아, 그래요? 친분이 좀 그래도 한 두세 번 뵀습니다. 같이 밥도 먹었어요. 제가 아유. 봤어요. 네, 맞네요. 맞아요. 너무 싫어요. 아 너무 싫다. 나도 별로 안 좋아해서. 포인트 잘 집어내시겠네요. 두 번 뵀으면은. 밥 먹자. 그 존중이라는 말은 다른 걸로 준비돼 있다고요. 일부러 안 살리는 것 같아. 맞아요. 열심히 안 한 느낌이야, 이번 거는. 자, 그럼 오늘은 마음대로. 슬리피 씨 마음대로. 아무래도 그 힙합 버전, 랩 버전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랩이요. 그럼 진짜 멋있게 한번. 그래요. 장난기 다 빼고 진짜. 혼신의 그 어떤 그 힘을 다해서 래퍼로 예. 랩 파이터 랩.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완전 진심으로. 완전. 진심으로. 지금 옆에 다 심사위원 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쇼미요, 지금. 네. 쇼미. 쇼미. 심사. 심사위원. 안녕하세요. 야! 존중이란 말은 저는 왜 또 다른 이름 A 우리들을 믿고 따라왔어.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목걸이 드려야겠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네. 그동안 군대가 업그레이드를 엄청나게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도 이분이 알려줄 겁니다. 그럼 인권 긁어내는 남자, 이 남자 불러볼까요? 아, 최소녀! 준비됐지? 자손이요! 화면 보고 있었는데. 몰랐잖아. 깜짝 놀랐어. 형이 오는 거 단일화인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아니야, 다들 잘 지내셨나요? 행군기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또 아. 의상도 또 국방색으로 맞춰 입고 왔네요. 역시 행군기에 딱 어울리는 남자 우리 효자손. 네네네. 자 오늘 효자손의 연기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바로 앞에서! 사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효자손으로 나왔고요. 저의 이제 상황극에 나오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달라진 군대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군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월급. 병사 월급이 2022년도에는 또 오른다는 소식인데요. 올해보다 약 11% 이상 돼서 병장 기준으로 67만 6,115원으로 오른다고 하니까요. 장병들에게 사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월급이 오르는 만큼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의식주. 군대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자고로 입고 먹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란 사진이 한 장 있는데 행군기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 뭐야? MZ세대 장병들의 생활 패턴과 취향을 고려한 브런치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찹스테이크, 갈릭 핫도그,
발사믹 소스가 뿌려진 샐러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만간 장병들의 취향에 따라 밥, 빵을 선택할 수도 있는 조식 뷔페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군대는 또 있어요. 이거를 보시죠. 노작업 거짓말. 이거는 정말 저도 놀랐는데요. 작업을 안 한다고? 여름이면 제초 작업, 그리고 겨울이면 제설 작업. 저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이제는 그 작업이 없어진 겁니다. 네, 정말 저도 놀랐는데 병사들을 이제 작업에 투입시키는 대신에 그 시간을 자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박이다.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 예전에는 이제 훈련 중에 다치더라도 이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용 지원을 사실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장병들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시대에 사실 군대를 갔으면 군튜브 아이템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나눠볼까요? 네. 나 다시 한번 다행이다. 네네네네. 이렇게 딱 앉으시니까 예비역 모임이 딱 완성된 느낌이에요. 일단 뭐 1990년대 군번, 2000년대 군번, 그리고 제가 이제 2000년대 군번. 여기가 2000년대. 진짜? 네네네네. 뭐야? 저 죄송한데 제가 3년 동안 11년 군번이라고 29에 갔다고 맞다. 네. 94군번, 04군번, 119군번. 야, 시대별 예비역 다 있네요. 다 모였습니다. 네. 사실 대희 형이랑 저랑 군번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완전. 대희 형 사이에 중간 군번이 와주니까 완전히 안정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딱 이 군번이 10년 차이예요. 네, 94, 04. 네. 이 효자손이 소개해준 달라지는 군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저희가 한번 짚어볼게요. 역시 장병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월급이겠죠. 이 매년 병사 월급이 인상되고 있는데 2022년에도 역시나 인상이 됩니다. 공사군번 효자손은 군인일 때 그렇죠. 월급이 얼마였어요? 저도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5년대.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당시 이제 GOP에 올라갔을 때 생명수당까지 해서 이제 9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장이?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받아? 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 2등병, 1병, 상병 때 이제 2만 원, 3만 원대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서 지금은 이제 병장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60만 원이라는 것으로 또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되고요. 자손이 형이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으셨나 본데 2026년에는요. 병장 월급이 100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와, 대박이다. 이제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한다면 상상을 하긴 해봤습니다만 그냥 똑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데 더 재밌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히 효자손도 옛날 사람이라고 좀 느껴지는 게 요즘 MZ세대 장병들은 월급 올랐다고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달라요. 차곡차곡 적금에 넣는 장병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건 좀 배워야 돼요. 다음은 그러면 군대 의식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옷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죠. 경량 패딩에 동계 패딩에 그리고 또 방한복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또 옷 얘기가 나오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우리 자손이 형은 도대체 군복이 몇 벌인가? 궁금해. 맞아. 저도 원래 처음에는 이제 한 벌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황극이라던가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좀 여러 벌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어제 세봤는데 이제 구형 군복, 그러니까 개구리 군복이 이제 4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군복이 3벌. 그래서 총 7벌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잘 안 주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물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소품들도 이제 디테일하기 위해서 제가 디테일하더라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구독자분들이 그걸 보고 좀 아쉬워하나 봐요. 내가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걸로 해라.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손이 형은 그러면 옛날 군복, 요즘 군복 다 입어봤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확실히 그 이제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재질적으로 좀 가벼운 게 있어요. 확실히 개구리들은 좀 이제 무거운 부분들이 있고 가볍고 그리고 예전 군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추로 돼 있잖아요. 단추로 돼 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지퍼로 돼 있어서 훨씬 좀 편하고 가볍고 착용감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업을 끝나고 편집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디지털 군복을 입고 있을 때가 있어요. 워낙 편해가지고. 편하니까. 나 입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 정도로 굉장히 진짜 편합니다. 안 입었던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맞아. 왜 그만큼 터만 해도 끝나요. 아 진짜 아니, 네. 가볍더라고 훨씬. 깨구리는 진짜 무겁거든요. 맞습니다. 재질이. 네네네. 저 이제 식 얘기할 차례거든요. 아까 효자손이 보여준 사진 보고 저희 다 깜짝 놀랐잖아요. 맛있어 그 얘기만 들었어요. 군대밥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얘기만 맞아,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식단 사진을 보니까 저 정도면 밖에서 사 먹어도 꽤 큰 돈 나가요. 이거는 레스토랑 음식이에요. 네. 네. 자, 우리 예비역 여러분들은 당시에 이제 가장 좋아했던 군대 메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거였었어요? 아이 뭐니 해도 그 저기 햄버거고 군대리야. 군대리야. 그리고 치킨. 근데 치킨 다리는 먹어본 기억이 없고 튀김 옷만 나와도 튀김 옷만 먹어도 맛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저 때는 뭐 이제 워낙 잘 나오기 시작하는 시절이라서 아무래도 근데 저희는 뭐 제육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육. 맛있겠다. 소불고기 뭐 이런 것들이. 제육.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리아를 좀 좋아했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는 이제 병장까지 좀 챙겨 먹었고 여기도 좀 꿀팁을 하나를 드리면 또 이제 포도잼만 발라 먹어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포도잼이 있었어. 딸기잼이 있었고 이제 포도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딸기잼밖에 없었지. 마음이 아픕니다. 포도가 잼으로 나오는지도 몰랐지 그때. 저 때도 이 잼이 2개였어요. 근데 잼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숟가락이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잼을 퍼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통조림 통이 네, 있어가지고. 통조림 2만 원 네, 통조림 맞아요. 하나씩 나중에 맞아요. 먹고 싶은 잼을 그러니까 퍼가는 보통은 저희 일회용으로 요새는 일회용으로 나오고 된 있어요. 거. 예. 와우. 그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용. 와우. 그런데 여러분, 에이, 요즘 누가 군대에서 군대리아 먹어요? 요즘 군인들 안 그래요. 땡도날드, 버거땡, 땡스터치 등등등 요즘은 사제 햄버거가 메뉴로 나온다고. 진짜로? 그대로 나오다고? 와.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식단이 있거든요. 비건 식당. 요즘에 이제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는 장병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서부터 채식주의자 표시란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비건 식당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장병들의 이 다양한 취향을 군대가 지금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아영 씨의 명언이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 뭐 있지? 먹을 거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만큼 먹는 거 잘 챙겨주면 마음이 이렇게 사르르 녹죠. 앞으로 또 달라지는 식사 관련 정책이 또 있을까요? 이제 보다 이제 양질의 급식을 우리 장병들에게 좀 제공하기 위해서 군에 나오는 그 급식 품목의 조달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이 아니라 이제 경쟁 입찰제, 업체들마다의 경쟁 입찰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좋다. 그래서 또한 식기세척기 역시 전부대에 더욱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야, 우리 집도 없는 건데. 병사 월급처럼 병사들의 하루 기본 급식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하루당 8,790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1,000원으로 책정이 됐고 2024년에는 1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병들의 급식은 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저는 그 완전히 어떤 단백질 식단이 한번 키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닭가슴살 맞아. 단백질 식단 장병들 되게 선호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못 만드는 닭가슴살이랑 뭐 밥은 좀 이제 탄수화물 좀 빼고 네. 현미밥 이제 뭐 가끔 우유 주든 대신에 프로틴 주스가 함께 나오는 샐러드랑 딱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이 좀 풍부하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이제 파인애플 몇 조각이나 이제 귤 몇 개 이런 식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늘 좀 과일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과일 같은 것도 좀 풍부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귤도 그냥 몇 개씩 먹고 싶은 만큼. 그럼요. 네, 이렇게 배식 정량이 있다 보니까 좀 풍부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네, 달라지는 군대에서 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작업, 노병원비. 나 이게 대박인 것 같아. 대박인 것 작업이 믿기지 않습니다. 군대 하면 작업이었는데. 진짜 제초 작업, 제설 작업이 없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한가 봐요. 이 얘기는 나올 때마다 예비역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두말하면 진짜 입 아프고 잔소리고 딱 이맘때쯤이면 제설 작업으로 한창 바쁠 때거든요. 제설 작업이 얼마나 힘드냐면 오죽하면 군인들이 이 밖에서는 이제 눈이 내리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이 내리면 일단 인상부터 찡그려지면서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네. 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작업 없어진 것만큼은 진짜 정말 국방부의 신의 한 수예요. 네. 최고입니다. 이제 병사들의 작업을 또 민간에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병사들이 군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병사 자기 개발 비용 지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뭐 어학, 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 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선착순으로 일부 병사에게만 지원금 지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병사 모두에게 연 12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들 군대에서도 자기 개발에 정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군대에 있는 시간을 옛날에는 사실 뭐 버려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병원비 얘기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때는 이제 그 아프면 뭐 이게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꺼내기가 눈치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아파도 의무실 가면 뭐 피날 때 바르는 빨간 약 이게 좀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뭐 두통이 있어도 이마에 빨간 약 바르고 복통이 있으면 배에 빨간 약 바르고 그러던 시절이라. 아이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민간병원 이용을 또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혼나지. 휴가 나가서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장병들을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피해 군대 제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인가요?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많이 봤는데 저도 이러고 있잖아요. 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장병 여러분들 다들 메모할 준비하시고 민간 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군 복무 중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제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고요. 네.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진료비가 해당 장병의 급여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바로. 바로는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다들 이제 아픈 거 참지 말고 병원 가세요. 지금까지 리피해 군대 TMI였습니다. 네. 자, 나라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의료 쪽은 더더욱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고. 네. 자, 근데 군병원도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군병원 현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군 홍천병원이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고 포천병원도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군병원 역시 진료 여건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군병원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아프면 매우 힘들잖아요. 이런 연휴 기간에도 이 장병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병원을 24시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좋다. 아픈데 시간 뭐 가려가면서 아프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군대가 정말 많이 달라지기는 달라졌네요. 네. 자, 이렇게 군대가 계속 변화하는 이유. 바로 장병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지 뭘 주의해야 하는지도 저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행군기에서 다뤘던 인권 침해 통계를 내봤더니 1위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행동을 내가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의지라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적 지시입니다. 휴가 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그리고 생활관에서 뭐 후임에게 사소하게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모두 사적 지시, 즉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실제로 장병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시잖아요. 보시고 계시고 올 한 해는 어떤 인권 침해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올해 통계는 국방부 인권감을 각군 본부에서 집계 중인데 작년과 통계 추이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언어폭력 인권 침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정도? 그리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언어폭력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것. 이런 실천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오늘은 특별히 효자손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행운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함께 얘기를 네. 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또 MC 분들께서 또 배려를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좀 재미있게 좀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군대라는 조직이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제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 제 자리에서 이제 장병들의 인권이 더욱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존력을 보내드릴 때가 왔네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이제 저희는 장병 여가 시간 지켜주러 출발해야죠. 네. 시간은 큽니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군기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네. 멘토님을. 자, 오늘은 경제 꿀팁을 알려주러 오신다고 했는데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장병들의 귀를 쫑긋하게 해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얼른 멘토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니에요? 오늘도 나와 계시겠죠? 네. 커튼을 걷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장병들의 경제 상식을 쭉쭉쭉 올려주기 위해서 돌아온 자산운용 전문가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느낌이 일타 강사 같기도 하고요. 네. 자, 2주 연속으로 멘토님을 뵈니까 반갑네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 장병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아마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도전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겠죠. 그럼 일단 다른 사람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세대별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본 건데요. 물론 예금과 적금과 같은 안정적인 재테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죠. 주식 투자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년에 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비율이 21%나 증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작년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죠. 와, 제가 X세대거든요. 정확해요. 제가 딱 저러고 있어요. 네, 비율이. 네. 네. 아, 근데 2021년 특히 올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가상화폐 투자도 뜨거웠고요.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가면서 투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 설문조사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여러분들 찾아보자면 MZ세대들의 투자 비율 역시 다른 세대 못지않게 높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사실 투자, 뭐 재테크 이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그냥 적금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장병들도 월급 올랐다고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저금하고 재테크하고 투자하는 장병들이 많아졌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와, 그런데 요즘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너튜브에서도 관련된 영상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어떤 얘기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헷갈려요. 사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잘못된 지식과 또 올바르지 않은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불량한 정보들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그럼 오늘 제가 나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먼저 군대에 있는 장병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군테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요즘 초록창에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검색하면 은행별로 적금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은행별로 신청 자격이나 또 적립 기간, 금리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꼭 비교해 보시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15개월 이상 적립을 하면 약 5% 정도의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적립 기간은 군 복무 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입대한 장병들은 필수로 가입해야 할 재테크죠. 네, 이게 그건가 봐요. 그 제대할 때 1,000만 원 모아서 나갈 수 있다는 그거.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아영님. 네, 맞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 시 국가에서 수령액의 3분의 1을 더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18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매월 40만 원을 적립할 경우 본인이 적립한 원금과 이자는 약 754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국가 추가 지원액 등 251만 원이 합산되면 전역 시에 총 1,005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2023년 6월 전역자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장병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금이니까 원금 손실 걱정 없죠. 그렇죠. 또 나라에서 추가로 지원까지 해주죠. 이거는 뭐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장병 적금 외에도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잖아요. 알려주실 거죠? 네, 물론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우선 재테크를 하는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성향, 그리고 투자 기간, 투자 대상에 따라서 사실 재테크 방법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종잣돈을 모으는 재테크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금도 있지만 또 증권회사에서 계좌할 수 있는 CMA,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상품, 그리고 MMF, 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 이런 다양한 펀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맞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지 여기에 맞춰서 사실 투자 상품들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원금 보존에 대한 태도와 그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 방법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는 수익률을 살짝 포기하더라도 이제 안전한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CMA와 MMF를 추천드립니다. CMA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 금액과 상관없이 하루만 맡겨도 은행의 보통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여 통장은 은행에 하더라도 CMA 통장을 개설해서 사실 여유 자금들을 계속 이쪽으로 옮기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반 은행보다 그 이자가 높다고 그래서 CMA 통장을 개설해서 쓰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훌륭합니다. 김대인님. 왜 안 알렸어 우리는? 그러니까 혼자만 하시는 거예요. 나만 할 거야. 나만 부자 될 거야. 자, 두 번째로 MMF란 머니마켓 펀드로 투자 신탁 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서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 주는 겁니다. 이제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 상품이 많았는데 과거에 CMA가 없을 때는 사실 MMF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요즘에도 사실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때 1년 미만의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 1%. 지금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연 1% 이내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것도 같이 좀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자를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 하루만 예치하고 인출하더라도 이자도 붙고 또 해지 수수료가 없어서 원금 보존을 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려면 CMA와 MMF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펀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식형 펀드보다 이 혼합형 펀드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약간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도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시라면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상품을 우리가 혼합형 펀드라고 하는데 채권의 비중이 더 크면 채권 혼합형, 또 주식의 비중이 더 크면 주식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이 혼합형 펀드에는 공격형, 적극형, 안정 추구형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와 해외 주식 30%와 또 국내 채권 70%로 혼합된 펀드는 보시다시피 채권의 비중이 6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정 추구형에 속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형 자산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변동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인 공격적 투자가 맞는 분들한테는 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 또 이런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ETF 또
우리나라 시장 말고 해외 시장에서도 상장되어 있는 ETF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하나 리스크를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꼭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재테크를 하면서 내 성향까지 파악해야 하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저는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하니까 CMA로 가겠습니다. 씨마. 네. 네. 사실 CM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잣돈을 모으기엔 참 좋은 상품이니까 수민님도 잘 해보시기 바라고, 다만 단기 투자 시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가급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곡차곡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재테크 얘기할 때는 단기간에 돈을 벌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장기간 재테크를 알려주실 차례인가요? 예, 장기 투자란 통상적으로 5년 이상 또 그 이상을 또 장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 여러분들 사실 운전할 때도 운전면허증 없이 바로 운전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거나 코인 투자할 때 여러분들 면허증 없이 바로 핸들 잡고 운전하는 거 저는 이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자, 그러면 초보자일수록 운영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를 맡기는 간접 투자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펀드 투자 중에서도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펀드보다는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체 주식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62%밖에 안 돼요. 참 작다는 거 깜짝 놀라셨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거는 나머지 98.38%의 투자 기회를 포기하는 거와 또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런데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의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아직 뭐 사본 적이 없는데 아직 어디에 얼마나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내도 아닌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는 국면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또 해외에 투자한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성공률이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주가 지수를 보면 단기 하락기의 영향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평균 한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주가가 회복됐었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큰 위기 상황이 와서 최악의 경우가 있었을 때도 평균 36개월, 한 3년 만에는 손실을 회복했던 것이 과거의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뭐 사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는데 지금 뭐 들어가면 돼요? 지금? 예, 한번 보시죠. 네. 글로벌 메가 트렌드란 전 세계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말합니다. 투자의 영역에서 본다 그러면 경제 상황의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향후 10년 혹 그 이상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나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이런 분야들이 바로 기술이나 또 기후나 또 인구 구조 또 사회 문제와 같은 이런 4가지 테마와 관련된 주식의 또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콕 좀 찍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뭘 사야 되는지 회사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세부 테마의 키워드를 조금 더 짚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들 내가 신재생 되는데 에너지. 저 키워드 들어간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빨리 적으면 됩니까 이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써드린 거는 이런 키워드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런 그 분야에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정보, 또 편입 정보에 대한 정보, 또 해당 운용사에 대한 정보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를 맡기더라도 주식 투자 전에 개인적인 공부는 필수입니다. 네. 근데 멘토님 펀드 투자하면 판매 수수료나 판매 보수 같은 비용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아깝거든요. 죄송해요. 근데 네. 이런 중간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게 되면 또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 보수 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중간 비용을 전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펀드를 가입하는 건데요. 펀드 클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펀드를 살 때 보면 똑같은 펀드라고 해도 뒤에 영어 알파벳으로 A, 뭐 C,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뒤에 소문자 E가 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의 약자로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펀드라고 해도 해당 판매사의 모바일 어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가입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 전문 펀드 운영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거나 하면 이러한 펀드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휴대폰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병 여러분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 20, 30대 보면은 주식 투자도 활발하게 하지만 NFT나 가상화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투자한다는 게 이게 과연 안전할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멘토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이 가상자산 시장이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취침하는 시간에도 사실은 코인 거래소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코인 투자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리고 저녁 이후에 본인이 충분히 이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돼서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코인에 투자했다가 초창기에 못 모르고 투자했다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시장을 보면서 잠을 한 3일을 못 잔 적이 있어요. 빠져가지고.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 국가 장병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잠을 못 자고 이어서 전투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 저도 반대예요. 우리 장병들의 코인 투자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니까 경제 상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닐 메카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급의 남은 금액을 저축하고자 하면 부자가 되는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투자해라. 또 자신을 위한 합리적인 지출은 소비가 아닌 투자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현재 평생 재테크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불리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 또 노후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공부하면서 하루빨리 재테크 시장에서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또 건강한 군 생활, 또 빵빵한 경제 생활 함께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운용 전문가 최영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알려주신 우리 최영진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좀 아쉬운 소식이 있죠. 네. 2015년부터 우리 장병들의 인권 보장과 병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저희 행군기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네, 많이 아쉽지만 그 잠깐 저희도 뭐 여러분들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네, 네. 저희 잊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아쉬움은 뒤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역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시 돌아올 행군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경대 행군